기버는 무조건 주는 사람이다. 막 퍼주는 사람이다. 공짜로 막 기부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기버는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걸 주는 사람입니다. 작가님은 누적 판매 10만 부 이상이 되는 베스트셀러 작가신데요. 일반 사람들한테는 책을 쓴다라는 게 아직은 쉽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 계기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이 어느 순간 저를 작가로 부르고 있더라고요. 2010에서 11년도에 카카오 스토리가 나왔어요. 온라인 공간에다가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누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참 우연한 계기로 제 글을 누가 제보를 했는지 70만 명이 보는 페이지에 올라갔습니다. 누구누구님 글이다라고 하는데 와, 이 작가 드디어 찾았다라고 하면서 제 채널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거의 1, 2년 만에 갑자기 팔로워가 10,000명이 돼버렸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로. 그리고 브랜딩하기 위해 가지고 책을 낸 게 아니라 팬들이 몰려왔어요. 독자들이 이미 확보가 되었었고 제 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저를 작가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 여기서 제가 교훈을 얻었던 게 매일 하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 되더라고요. 저는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곰곰이 생각이란 걸 해봤어요. 내가 책을 내면은 내 책을 구매해주고 사랑해줄 사람들이 과연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나를 기다리고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먼저 확보해두고 책을 내야 되겠다. 구매해줄 팬들과 소비자를 확보해두고 상품을 내는 거. 그렇게 책을 냈습니다. 책을 쓰는 거를 목표로 해서 글을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이 하다가 그만두는 것 같아요. 완주할 수 있었던 마인드셋이 궁금합니다. 매일 한 편씩 적었어요. 압박감을 가지고 적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가지고 나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한 줄의 문장, 질문을 던져주는 책들이 있으면 그걸 보고 저만의 답을 이렇게 적어 내려봤습니다. 적어 내려가다 보니까 또 그 안에는 조합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면에서 독자들의 니즈, 독자들의 고민을 끊임없이 들었잖아요. 수천 명의 데이터가 있잖아요. 아, 이분들의 결핍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타적인 마음과 그리고 그 롤모델들로부터 내가 배우겠다라는 그 겸손한 마음이 만나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탁월함이 되더라고요. 인사이트들을 정리해서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로 제작하니까 출판사 입장에서는 탁월한 콘텐츠였던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어야 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이 꿰는 게 의미가 있다는 걸로 이때까지 다 알고 있었어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무려 서말을 구슬을 모은 거예요. 구슬 많아봤자 안 꿰면 의미 없다로 알고 있는데 아니더라고요. 네, 저는 매일 글을 누적해 나갔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그러니까 그 글들이 구술이라고 하면 그 구술들을 컨셉이 딱 정해졌어요. 만약에 독자들을 위로하는 책을 만들자. 위로 관련된 애들 모여 해버리면 그 수백 개 애들을 짜내서 3년 정도 헤쳐 모여 해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뭐 작품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참 많은 시행착오가 있는 것처럼 일단 처음에는 작품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제가 그날 정말 의미 없이 끄적이는 한 줄일지라도 아이디어로 발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좋든 안 좋든 남겼습니다. 작가님은 어느 날 갑자기 베스트셀러 작가 되셨잖아요. 되기 전과 그 후의 삶이 굉장히 달랐을 것 같거든요. 가장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기회인 것 같아요. 특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기회들을 만날 수 있는 첫 스텝이 다 갖춰지는 것 같아요.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유명인들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하고 만났을 때 제가 이거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은 나 이 책 읽어봤어요. 책을 안 보더라도 제 계정을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미 거기서부터 내적 친밀감이 형성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 성공하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셔서 성공하신 분들은 본인 분야에서 전문가이시지 또 저는 그분 입장에서는 생판 모르는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은 타인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대우받는 부분에서 완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관계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참가권, 그 사람하고 말을 섞을 수가 있게 되고 또 기본적으로 존중받는 태도로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예전에는 만날 수도 없는 사람들. 네, 만날 수도 없었고 그러면 글이 안 써질 때는 어떻게 버티는지. 너무 심플한데 두 개입니다.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됩니다. 그 글이 제가 또 피곤하거나 쫓기거나 힘들 때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상대방이 느껴요. 글이 날카로워져요. 억지로 썼잖아요. 그러면은 고스란히 독자가 느껴요. 그러면은 안 쓰는 이만 못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안 합니다. 펜을 놓습니다. 놓는 것도 쓰는 거더라고요. 리프레시하는 시간이고 펜을 쓴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잉크가 차야 되잖아요. 잉크가 없다는 말이거든요. 잉크를 채우는 시간도 글 쓰는 시간이더라고요. 두 번째 방법은 쓰고 쉽게 만들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감 시한이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이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춤을 춰요. 사무실에서 이제 문 다 닫아놓고 귀에다가 음악을 딱 틀어놓고 이게 실제적으로 세계 최고의 변화 심리학자 토니 로빈스가 미국 대통령들 4명을 라이프 코칭하고 억만장자들을 라이프 코칭하신 분이 있거든요. 최상의 상태를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으면은 제가 어깨를 들썩하면서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만약에 제가 우울해요. 우울한데
이러고 있으면 안 우울해져요. 행동이 감정을 만들어내거든요. 아니면은 기분 좋아지는 사람하고 통화 한번 하면 끝납니다. 이게 제일 빨라요. 감정에 처지거나 글을 쓰고 싶지 않을 때, 예를 들어서 A, B, C, D, E 분이 계신데 A 분이 정말 격렬한 반응이었다. 그러면은 처질 때 A한테 일부러 전화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하면은 어머 작가님 하면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작가님 글 읽으면서 어떻게 됐고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 내가 저분을 위해서는 글 써야 되겠다.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선물 준비하는 느낌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친구가 더 행복할까? 딱 이 마음으로 하면은 결과도 좋더라고요. 작가님이 기버의 삶을 사시는 걸로 유명한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지만 행하기도 어렵고 그것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지도 궁금하고 기버가 되고 나서 찾아온 삶의 변화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기버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기버는 무조건 주는 사람이다. 막 퍼주는 사람이다. 공짜로 막 기부하는 사람이다. 아닙니다. 기버는 상대방에게 가치 있는 걸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버에서 뭐라고 하냐면 가치를 창조한다고 하거든요. Creating Value거든요. 타인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일이 가치 창조예요. 저는 사실 기버하면 헷갈리는 게 호구예요. 이게 기본과 호구가 헷갈릴 때가 있었거든요. 호구의 모습이 나올 때마다 이게 맞나 싶은 겁니다. 잘해주고 상처받고 그 가치관을 내려놓은 계기가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그 차가 박살이 나고 폐차가 됐습니다. 다행히도 안 다쳐가지고 통원 치료하려고 집에 갔습니다. 안정이 됐을 때 제 인생책을 다시 한번 펼쳐봤어요. 기버에 관한 책을 보다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대로 살아보자. 그 결심을 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과정 자체에서 진정한 만족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매출이 올랐어요. 그럼 매출 때문에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매출이 나오기 위해서는 많은 소비자들이 나를 신뢰해서 지갑을 여시고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내가 또 뭘 줄 수 있을까? 또 재투자하게 되고 시도하지 않았던 영역들을 또 시도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경쟁자를 소개해 준 적도 있어요. 한 분이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상담을 제가 한 2-3시간을 해드렸어요. 무료로. 그런데 이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은 나보다는 저쪽에 계신 저 대표님의 과정을 듣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저 돈 벌고자 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선생님의 상황을 지금 고려해보고 선생님의 지금 객관적으로 이거 판단해봤을 때 지금 선생님 상황에서는 저보다는 A사에 있는 그 교육이 지금 더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저기 제가 전화해 놓을 테니까 저기로 한번 가보세요라고요. 그럼 이분이 벙쪄요. 처음 보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거에 더 등록시키려고 고객을 호갱으로 막 만들려고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분이 한 명이 아니에요. 250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한 사람 뒤에 250명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포기하고 진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것을 추천해줘. 어떻게 될까요? 열렬한 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곳에 가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누구누구님이 추천하셨다. 그분 추천이라면 우리가 묻지마 등록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만에 몇백만 원이 이렇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기버의 방식이구나. 사람한테 투자하는 게 최고의 투자 종목이더라고요. 작가님은 지금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셔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계신데 내일 아침에 눈 떴을 때 이제 글을 쓰지 않은 그 작가 이전에 전대진의 모습으로 돌아갔다고 가정을 해보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떤 삶을 사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 2가지를 할 것 같아요. 간다 마사노리라고 일본 최고의 마케터가 있잖아요. 큰 돈 버는 기회는 모두가 위기라고 할 때 찾아온다. 거기서 보면 2가지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아무리 위기 상황 속에서도 2개가 있으면 성공한다. 집객력, 사람을 모으는 능력, 그리고 판매력, 물건을 판매하는 능력. 결국 사람을 모으면 돼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유명한 상태에서 베스트 책을 낸 거예요. 그 전략으로 전 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 전략은 고수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께서 5년 뒤에 꿈꾸고 있는 전대진이라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아, 제가 이거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비전문을 늘 휴대합니다. 전대진의 사명은 영혼의 위로와 도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바탕으로 인생의 반전과 가치 있는 성공을 돕기 위해 존재한다. 5년 후 38세 전대진의 비전은 메신저, 출판, 방송, 미디어, 온라인 분야에서 지혜와 공감 능력, 메시지 전달력을 활용하여 매년 전 세계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세계적인 메신저, 리더를 돕는 리더가 된다. 이것이 제 비전입니다. 작가님께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좀 힘들어하는 분도 많이 만나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나 힘들지는 않은데 공허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떤 문장을 선물해 주실 수 있을지. 이 2가지를 관통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본질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만들어놨는 성공, 행복의 정의를 따르지 마시고 스스로가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의미 있다 생각해요. 문제가 뭐냐면요. 내가 바라는 것과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사이에 차이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현재를 온전히 오롯이 있는 그대로를 보면 되거든요. 현재를 외면하지 말고 정면 돌파.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종이 위에 쓰면 됩니다. 감정이 사라져요. 그러면 객관적인 사실만 남잖아요. 그리고 적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걸 나도 똑같이 바라게 하지 말고 뭐든 괜찮으니까 인풋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군대에서 0점 사격하는 것처럼 나만의 0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실마리가 잡히잖아요. 의미 있는 그거를 두세 개가 보이면 그 두세 개를 파봤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용기 주는 시간이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대진 작가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